참사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골자라고 할 수 있는 일명 사회적 참사법,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위원장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도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가셨었나요? 네, 본회의 참석했습니다. 예, 통과 딱 결정되고 환호성을 질렀다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사실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생각처럼 제대로 진상조사를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기 특조위도 강제로 해산을 당했고요. 예. 이제 이번 법은 그런 진상조사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좀 주안점을 좀 법안이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야 진짜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기대가 있어서 예. 좀 가족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좀 환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시작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일기 특별조사위원회 그 활동 기한 종료됐을 때 그 연장하자고 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럼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자, 또 야당 그 당시에 여당이 반대하니까 패스트 트랙 해서 이제 1년 뒤라도 이번 만들어 보자 했던 게 이제 성과를 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과연 이런 방법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게 성공을 할까 예. 좀 의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예. 근데 결국에는 좀 기다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예. 또 오늘과 같은 날도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 근데 내용이 수정된 게 있는데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야 추천 바꾸는 거야 별 문제 아닌 것 같고 조사 기간을 원래는 2년에 플러스 1년이었던 걸 1년에 플러스 1년으로 수정됐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 세월호 참사도 매우 참 조사할 대상이나 과제가 많은 참사이고 동시에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역시 참 조사 과제가 방대한 그런 참사이죠. 그렇죠. 그것을 다 진상규명을 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대책까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아무리 신속처리안건에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 법을 통한 진상조사가 힘을 받기 위해선 여야 모든 당이 어떤 합의를 좀 전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들을 하셨고 그런 합의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한쪽에서는 좀 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의견들을 강하게 대두하면서 다른 많은 장치들을 좀 확보를 하되 좀 기간에 있어서 조금 양보를 했던 측면이 있죠. 그러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진상조사가 방해 없이 또는 방해를 이겨내면서 제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또 2년 안에도 또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기한을 좀 줄이자고 하는 거는 자유한국당도 어느 정도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였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정작 자유한국당은 오늘 상당수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나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좀 굉장히 황당한 그런 장면들이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나 협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속처리 안건의 성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정당 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이제 본회의 상정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른 그 정당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맞겠다 싶어서 좀 시도를 했는데 의외로 자유한국당에서 그 협상에 응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입장 차는 컸지만 그러나 그런 협상을 이렇게 파토를 내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의견을 좀 내면서 또 노력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잘하면은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같이 좀 이 진상조사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자유한국당에서 이 법안을 합의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같이 좀 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도 들었었는데 그런데 정작 본회의 시작하자마자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정유섭 의원이 아주 이상한 어떤 토론을 시작을 하면서 일부 의원은 퇴장도 하시고 또 반대도 하시는 모습을 봤죠. 그 자리에서 협상을 담당했던
김선동 의원께서는 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네. 좀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좀 황당한 상황이었다. 그냥 황당할 수밖에 없다. 예. 네, 네. 아무튼 뭐 우여곡절 끝에 법 통과됐으니까 이기 특조위가 제대로 빨리 좀 만들어져서 활동했길 함께 기대해 보고요. 그나저나 그 6월 은폐 사건 지금 예. 이 문재인 정부한테 굉장히 실망하셨겠어요. 예, 실망을 안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견된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견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입장도 제가 어떤 SNS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특히 해수부 장관께서 새로 취임을 하신 직후에 예. 저희가 만났을 때 저희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그것은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과 또 진상조사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연시키거나 방해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현직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여전히 그렇겠죠. 세월호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그런 과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예.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책도 하고 예. 그래서 인적 쇄신 그다음에 또 조직도 개편을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예, 예. 인양 이후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는 그런 요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예. 이제 그것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과거부터 이세월호 문제를 담당을 하던 바로 그분들이 예. 이 문제를 좀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 그때 저희들의 의견을 조금 더 좀 심각하게 귀 기울여 들으셨더라면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 조직 개편이 안 되다 보니 과거 그 담당자들이 이런 일들을 벌였다 이 말씀이군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김영춘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보세요? 오늘 김영춘 장관께서 아침에 국회로 오시는 길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모든 가족들이 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김영춘 장관의 사퇴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장관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여러 가지 뭐 좋은 계획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부처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셨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다. 예. 좀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적 쇄신 조직 개편부터 좀 책임지고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위원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적폐청산인가 정치보복인가 이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논란이 참 뜨겁죠. 자, 이 주제를 가지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SNS상에서 관련 설전을 또 벌인 바 있습니다. 이게 또 화제예요. 이재명 성남시장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남경필 지사가 지난 19일 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네. 이 시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맞불을 놓으셨죠? 뭐라고 하셨죠? 제가 짧게 박근혜 대통령 수호천사를 자청한 남지사다운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정당한 경기의 패자하고 범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걸 헷갈리게 하는 예. 교묘한 언술이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정당한 경기의 패자는 그게 남경필 지사가 패자라고 표현을 했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당한 경기의 패자한테 보복하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 지금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예. 법이 정한 정당한 응보, 책임을 묻는 것인데 예.
지금 경기에 진 사람한테 보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예. 경기에 졌다고 누가 보복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마치 경기에 진 사람을 보복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소위 적폐 행위,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한 행위를 마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예. 그런 보복 행위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의 인식은 그 대선을 거쳐서 새로운 정권이 나왔다. 대선에서 우리들은 졌다. 그러니 우리는 패자다. 왜 우리한테 공격을 하느냐. 이런 논리라 이 말입니까? 근데 그걸 교묘하게 섞은 거죠. 그러니까 패자한테 대해서 보복을 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예. 사실 이제 범죄 행위는 패자든 승자든 관계없이 법을 어기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지금 전병헌 전 수석 안타깝지만 뭐 수사에서 사퇴하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 네 편 내 편 가릴 게 아니라 잘못한 범죄 행위, 예. 아주 오래된 나쁜 행위들은 그 책임을 묻는 게 예. 정상적인 나라죠. 예. 그걸 안 하고 있던 사회가 이상한 사회였던 겁니다. 예. 그거를 남경필 지사께서 소속됐던 정치 집단은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네.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았던가 봐요. 예. 예.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예.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분들 아니냐. 네. 퇴행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게 네. 뭐 정치보복 논란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인식되는 근거가 되는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법무부 특수활동비, 네. 국회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들이 과거부터 관행처럼 뭔가 조금 좀 이상하게 쓰여온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지금 청와대에 현금으로 1억씩 뭐 이렇게 간 거, 이거는 과거 관행과 다르다고 보세요? 어떻게 다고 보세요? 그게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예산인데 전임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뭐 그랬다는 증거도 지금 없는 상태고 있으면 그것 역시도 처벌해야 되겠고 네. 그게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그 용서될 일은 아니죠. 예. 관행이었다면 다 책임져야죠. 예. 그런데 도둑질하는 게 우리 동네는 관행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훔치는 건 괜찮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예. 해서는 안 될 짓 한 게 누군가가 오랫동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용서돼야 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궤변이죠. 네.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에 사용처도 알 수 없게 정기적으로 갖다 쓴 거는 용처를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죠. 그거 쓰지 왜 이 남의 기관에 있는 특활비를 갖다가 현금으로 빼다 쓰느냐. 그건 사실은 정상적으로 쓰여진 게 아닌 게 명백하죠. 네. 그런 것하고 예를 들면 지금 뭐 법무부 또 검찰 예산 문제는 뭐 법무부가 예를 들어 예산을 관할하는 건데 법무부도 검찰 업무를 하거든요. 검찰청만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도 검찰 업무를 하니까 뭐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에서 검찰 뭐 관련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이 하는 검찰 활동에 일부 쓰고 검찰청이 하는 검찰 활동에 일부 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물타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냐.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짓이 예를 들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헷갈리게 하려고 엉뚱한 주장하고 이런 거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지금 일부에서 뭐 고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수사하겠죠. 수사하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단서도 없이 쓰여졌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사실 너무 무책임한 거죠.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여러 차례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헷갈릴 일도 없고 또 말을 바꿀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홍 대표께서 그때 다급하게 성완종 사건 때문에 그 돈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니까 급하게 둘러댄 게 특활비 모았던 거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뭐 적당히 넘어갔지만 그러면 특활비를 왜 네 사생활에 생활비로 썼느냐는 문제가 되니까 또 말을 바꾸잖아요. 그랬었죠. 바꿨는데 그럴듯했는데 문제는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고 하는데 그 야당 원내대표는 받은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또 뭐 기억에 착오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슬쩍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다 거짓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급한 대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 얘기했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저 얘기했다가 네. 이게 자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홍준표 대표 얘기 나온 김에 홍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이재명 시장이 나오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얘기 이제 들었는데요. 예. 뭐 답답하니까 한번 해보신 소리 아닌가 싶고요.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근데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아무리 실력 부족하고 그래도 이 경기는 내가 진다, 뭐 뻔하게 진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긴다고 큰 소리도 쳐야 되고 예. 그런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좀 자기 체면용 그냥 언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얘기 한번 던져보는 거죠. 네. 대책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한 얘기라 보신다? 저는 뭐 도저히 궁금해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예. 좀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대책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다 정도. 우리 홍준표 대표의 특성이 발현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일단 그 상황에서 한번 던져보고. 제가 하나 보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요? 그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예. 온데도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또 남 지사께서도 오랜데도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만들었다던데. 예. 사실 매우 정치적으로 뭐 미숙한 발언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냥 던져보는 그런 말 때문에 아마 본인이 자꾸 자박하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해본 소리 같습니다. 해본 소리라고 본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재명 시장하고도 특활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특검을 거론하고 나왔네요. 특검, 국정조사 뭐 다 안 됩니다.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정원, 청와대 특활비 그리고 현재 검찰의 특활비를 대상으로 한다. 어허. 우리가 특활비를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을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국정원 특활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특검이라는 게 검찰이 안 하는 거나 못 하는 걸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걸 할 수는 없긴 하죠. 예.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 박근혜 정부 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빼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현재 검찰. 그렇죠. 근데 그 이명박 정부는 왜 그 쏙 빠졌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상납받았다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게 국정원하고 또 괴가 다른 거잖아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황교안 전 총리부터 바로 조사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아시다시피 황 전 총리는 총리 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원 특활비 건도 관행적으로 여야 의원들한테 계속 떡값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지금 검찰이 수사 못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홍 대표도 요걸 하자라고 하면은 조금 말이 되는데 싹 뛰어넘어 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현재만 하자는 거죠. 어떻게 봐야 돼요? 홍 대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물타기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네. 이렇게 강조했어요. 예.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 거하고 이건 별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홍 대표 입에서 스스로 물타기 위해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아까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이런 건 있을 거예요. 홍 대표가 최 의원을 보호할 생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최경환 의원 나가라고 한 뭐 사람인데.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최 의원이 검찰이 이제 최 의원 보고 28일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의원회관은 이미 압수수색했는데. 했고, 예. 근데 최 의원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목소리를 엄청 높였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음은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움직이죠. 예.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뭐 과거 정부 파헤치는 것보다는 지금 검찰이 혹시 전방위적 사정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이야기가 여야에 쭉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 오히려 공수처 이야기도 나오는 게 이런 맥락이거든요. 예. 최경환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검법 발의 등 공정한 수사를 받을 제도적 장치를 당에서 마련해달라. 근데 이 최경환 의원이 말한 특검법이라는 거는 나도 포함시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맥락이 좀 다르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정 한파가 계속 다가오는데 나는 괜찮겠지 네. 하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 결국 우리는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 홍준표 의원도 사실은 여기서 자유롭지 않죠. 그렇죠. 대표도. 예. 근데 지금 전방위적 사정 국면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선이나 뭐 보좌진 급여 상납받은 것으로 걸린 의원들은 여러 명이에요. 이건 뭐 오래전부터 수사해 오던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수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뭐 2심, 3심 이런 국면이라서 다 지금 끝난 검찰하고 거죠. 별 상관도 없어요. 그렇죠.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예. 그런데 전병헌 전 수석 오늘 뭐 구속영장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자유한국당 중진인 원유철 의원도 검찰이 수사망을 좁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게이트급의 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줄줄이 들어가는 거. 그건 아니죠. 이거 아니고 각자의 비리 의혹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야당 의원들이 이럴 때 되면은 겁나거든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기감이 강한 것 같습니다. 위기감 때문에 그냥 더 세게 나가자. 그렇죠.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먹힐 것이냐. 네. 저는 이게 극히 회의적인데 이런 게 먹히려면은 여론의 지지를 받든지 아니면 당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세 가지 측면을 한번 보죠. 일단 논리 구조가 이런저런 의혹이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 예. 이런 의혹 자체 부당하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 너는 잘못한 게 없냐. 그렇죠. 과거에 너도 이랬으니까 이것부터 따져보자. 이런 식이니까 궁색하죠. 네, 좀 궁색하고 그리고 파괴력 문제인데 이런 거 흔히 이제 뭐 양패구상 물타기라고 하는데 그럼 상대 약점을 탁 틀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구체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뭐 근거가 10년치를 다 뒤져보자 예.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에 이랬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런 식이니까 여권이 별로 겁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또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구체적 증거 같은 걸 갖고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그렇죠. 것이고. 또 세 번째 특검 실제로 하려면은 바른정당, 국민의당 다 끌어들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찬성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논리와 이 사안이라면은 국민의당이 할 리가 없잖아요. 일단. 당연히 반대죠. 그리고 평소에 바른정당에 대해 가지고 홍 대표를 비롯해 얼마나 수모를 줬습니까? 이럴 때 도와줄 리가 있겠어요. 안 도와주겠죠. 예. 어렵겠네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초등학교